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정아입니다. 4주차 수업이죠. 네, 이제 벌써 4주차면은 학기의 4분의 1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이버로 수업을 하니까 답답함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도 있으실 텐데요.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단톡방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뭐 질문도 괜찮고요. 수업에 대한 거 혹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이 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단톡방에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주차에 가족의 기능과 한국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담 목표의 설정이에요. 이게 한 주차에 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나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주차 이번 주차에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단은 그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알아야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 기능과 한국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외국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오셨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는 조금 대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뭔가 외국과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유유서, 그러니까 윗분이 먼저인 그런 문화들, 예의를 따지는 거. 또 그리고 한국말을 영어로 해석을 할 때도 난해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화병 이런 거 굉장히 어, 해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한국 가족은 우리가 외국에서 배워온 이론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적용시키기에는 애매모호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어떤 과거 지향적인 발언들, 또 우리는 이제 그때 이렇게 즉각 얘기하지 않고 또 감정에 호소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려서 우리는 그게 미덕인 줄 아는 거예요. 뭔가 한 번, 두 번은 거절을 해야 미덕이고 거절을 안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런 어떤 한국 문화가 있다는 거. 또 은연중에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아들에 대한 것들, 또 가장 중심의 체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 학자가 얘기했던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살폈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무작정 대입하기에는 한국의 가족은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차에서 상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상담 목표는 상담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 혹은 결과로서의 산물이고요. 또 잘 설정된 상담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 결과 측정과 상담 목표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양적 상담 목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볼게요.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 혹은 결과로서의 산물. 상담 목표라는 것은 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가족은 가사 분담 때문에 가족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가족 사이를 회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가사 분담이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 목표가 그냥 가족 간의 사이를 좋게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사 분담까지도 나누어져 있어야겠죠. 또 우리 집은 가부장적인 사고가 아버지가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위주고 아들 위주고 뭐 이렇게 되어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 불만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불만이 많아서 소원해진 가족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있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의식을 좀 바꿔주는 이런 단계가 있겠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 가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목표의 수준이 어디까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원하는 것이 그냥 술을 끊는 것이 단주가 목적인지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생활이 엉망이 되고 생산활동, 직장을 간다던가 이런 걸 못하고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었다. 그러면 단순히 술을 끊는 것까지만 목표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술을 끊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지 목표는 상담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 혹은 결과를 어디까지 보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 잘 된 상담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내담자가 여기까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런데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실적 혹은 자기 만족 때문에 내담자를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겠죠. 또 반면에 내담자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에 지금 이 가족 관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수준까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담자는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득이 되는 우리 교회에서 흔히 피차 은혜가 되는 관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로 득이 되는 관계가 돼야지 이것들이 어느 한쪽에게 짐처럼 작용을 한다던가 너무 과분해서 따라가기 힘든 단계가 된다면 이것은 서로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죠.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10회기, 12회기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는 라포를 형성하고 누가 처음부터 아무리 내담자가 상담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와서 자기 마음 문을 확 열고 속 얘기를 다 하고 사실 이런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제 서로 마음문을 여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혹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두 번, 세 번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세우려면 처음부터 내담자에게 너무나 무리한 자기 노출을 원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상담자가 먼저 자기 노출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뭔가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구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담 결과 측정과 상담 목표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양적 상담 목표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것들. 물론 요즘에는 우울증 증상의 완화 이러면은 우울증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나왔어요. 또 뭐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뭐 금연을 했다.
금주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양적 상담을 목표로 하는 거죠. 뭐 질적 상담도 있고 양적 상담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적 상담을 목표로 하는 것은 내담자가 물론 이제 상담자가 자신의 성과라든가 업적을 위해서 측정 가능한 방법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에게 역시 무언가 이런 걸 했을 때에 좋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은 내담자가 성취에 대한 그 성취감을 갖는다는 거죠. 별로 뭐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까 내가 이런 심리 상태가 많이 완화가 됐고 어머 이런 게 많이 좋아졌네 하고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자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내담자가 새로운 좀 희망을 가지고서 뭔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목표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달성이 쉬운 거. 또 달성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눈으로 딱 보일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죠. 뭔가 눈으로 딱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목표를 세우려면은 뭔가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8가지가 나와요. 효율적인 목표나 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 첫 번째, 계획은 단순해야 된다. 심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거와 같이 뭔가 이제 집을 꾸밀 때도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를 원하죠. 물론 요즘에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통합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복합적인 목표가 있는 가운데에도 이 목표를 전부 다 달성하는 방안을 잡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목표를 정해서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으로 단순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어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도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술을 끊고서 자립을 하고 다시 직장을 잡고 가정을 회복하는 너무 긴 단계예요. 그쵸? 이거를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목표로 일단은 술을 끊는 거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죠. 술을 끊은 다음에는 뭐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혹은 재취업을 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 잡을 때 잡더라도 지금 현재의 목표는 뭔가 단순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심플한 계획들. 일단은 술을 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획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이것들을 좀 단순하게 세워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attainable.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30등 하는 친구에게 그 다음 시험에서 1등을 목표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누가 봐도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30등 하는 친구가 다음 시험은 20등 혹은 25등 이러면은 열심히 하게 되면 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너무 무리한 계획은 그냥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해도 안 될 게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attainable이에요. 뭔가 좀 도달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늘의 별을 따오는 계획은 안 되겠죠. 그런데 천장에 있는 별을 따오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measurable.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성과 관리에서 보면은 어떤 단점이라는 게 너무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이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열도 내렸고요. 뭐 예를 들면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도 잡혔어요. 이렇게 뭔가 객관화된 수치로 얘기를 한다면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뭐 혈중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얼마였는데 낮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좋아졌구나. 정상 범주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할 텐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좋아졌어요. 네,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수치화 혹은 그래프화 이런 걸 좋아하죠. 또한 그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체중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살이 빠져서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뭐 계획을 세우고서 언제 실천할지 모른다면은 지금 내담자는 지금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미디어트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 나는 지금 막 급해갖고 우리 남이 수술한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막 급하고 빨리 하고 싶고 이런데 이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내담자가 우리 병원에 가도 막 우리는 응급실 가서 그런데 더 응급 환자가 있다 보면은 막 뒤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막 사람이 피가 마르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겐 지금 그게 총각을 다투는 굉장히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내담자에 의해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controlled. 여기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시간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들 이런 것들 존중해줘야 되고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 내담자 혹은 워커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내담자가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통제한다는 얘기는 이용자가 무엇을 하는 것을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용자가 그 내담자가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상담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 양을 보통 알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나도 모르게 좀 많이 먹는데 나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더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을 놔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내담자가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사람이 뭐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면 감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어떤 행동들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담자에 의해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제가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반복이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컨시스턴트.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 한 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상담 목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회기, 12회기, 또 이게 12회기를 해도 연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커미티드, 반복이 가능한 거. 거기서 이제 이행하겠다는 언약이 있는 계획까지
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행하겠다는 언약이라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약속인 거죠. 아무리 계획만 멋들어지게 세워놓고서 여러분 그래서 왜 어릴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너 다음 시험에 몇 점 맞을래?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네 스스로 목표를 잡아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네. 커미티드. 네. 내 스스로. 커미티드라는 계획, 어떤 이행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조금씩 이행하겠다는 언약. 물론 언약은 했지만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커미티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하냐면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플래너. 모든 계획의 구성 요소는 계획자 책임입니다. 이 계획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음 시험에서 몇 점 맞아 혹은 몇 등해라고 목표만 세워주고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화나잖아요. 우리의 내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어디까지 목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 계획들을 상담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같이 세우고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이행을 하겠다라는 반드시 약속도 있어야 되는 거죠. 구성 요소도 반드시 계획자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한 계획의 약속이 돼야 되는 거죠. 상담 목표 설정의 원리와 고려해야 될 요인입니다. 먼저 상담 목표 설정의 원리를 먼저 볼게요. 상담 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목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담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설령 내담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를 세워올 수도 있어요. 혹은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를 세워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민하는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에서 네가 몇 점을 맞을 수 있을지, 네가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한번 정해봐라고 고민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내담자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가는 걸로 할 거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부터 세우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이러한 행동의 변화까지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합의된 목표를 명료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한다. 열심히 하는 게 어떡하고 얼마큼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거 명료화하라는 거죠. 매일 30분씩 예를 들면 30분씩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체화하고 명료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약간 아날로그 세대여서 그날 할 일을 이렇게 좀 종이에 적고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까먹기도 하고 적어 놓은 것 가운데 내가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잊지 않아서 누락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행동에 좀 수정도 되고요. 일의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많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걸 보게 되면은 와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네 빨리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들을 명료하고 예를 들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읽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저희 이제 시설에서는 아침마다 사회복사 윤리강령을 읽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꿀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죠. 상담의 최종 목표 설정에 부가해서 중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너무나 최종 목표까지 너무 단계가 많고 지루하다면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뭐 적금을 들거나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은 길게 할수록 이율이 높아요. 1년 하는 것보다 2년이 높고 3년이 높고 뭐 5년, 10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몇 년을 쭉 맡길 건데도 그냥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3년, 5년을 맡기게 되면은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율은 높지만. 하지만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뭔가 성취감도 좀 있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루었구나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냥 1년 단위로 많이 해서 자신이 이렇게 목표한 바를 네, 많이 이렇게 이룬다고 합니다. 그 최종 목표 설정에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곳을 정해서 중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는 거죠. 지금쯤 이러이러한 단계를 와야 됐는데 내가 과연 그 단계까지 왔는가? 이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처음 설정한 목표에 대해 잘 가고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목표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예요. 네, 하늘에 별을 따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 너무 추상적인 개념. 그냥 뭐 건강관리 잘하기, 실력 향상하기, 이런 건 제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딱 봐도 알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두 번째, 달성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목표. 네, 30등 하던 친구가 1등 하는 거, 네, 시도도 해보기 전에 제가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관찰 가능한 목표. 이것을 양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수치화로 그냥 막연하게 좋아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 지금 내가 50kg인데 지금 48kg네. 이렇게 뭔가 수치화하고 좋아질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문장 형태로 진술되는 합리적인 목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표도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도 긍정적인 문장. 너희들 떠들지 마. 이거보다는 조용히 하자.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밥 많이 먹지 않기. 이거보다는 식사량 적당히 먹기.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문장 형태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혼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 동안 하신 말씀들, 단어들 혹은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네, 이렇게 그게 너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이 문장 역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야겠죠. 또 합리적인 목표. 누가 봐도 이건 실현 가능하고 실현되는 척도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양적으로 기술된 목표. 기간, 빈도, 성취 준거들. 6개월 동안 주 2회씩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2kg 감량. 이렇게 뭔가 양적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부지런히 해서 날씬해지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게 어딘데요? 언제까지 할 건데? 그 빈도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뭘 할 거고 얼마큼 할 건데요. 성취 준거 날씬해질 때까지. 날씬한 개념이 뭔데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꾸 그것을 되뇌이면서 네, 자꾸 연습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율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목표랬죠. 자, 아까 우리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커미티드.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정해놓고서도 본인이 통제가 안 돼서 그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낀다던가 자괴감을 느낀다면은 이거는 성공적인
네, 어떤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상담도 마찬가지고 행동 수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뭔가 성취하고 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하루쯤은 마음껏 먹는 날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뭔가 잘못됐을 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상담 목표 설정 내용이 짧아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죠? 다음 시간부터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우던가, 어떤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때는 항상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되죠. 가족 상담은 그냥 어느 한 가족의 문제라고 그냥 치부하고 말았는데 언젠가부터 가족 상담과 치료가 이게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 가족도 상담이 필요하다. 그냥 그 집 가족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명목 하에서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임상을 해서 많은 이론과 배경들을 발전시킨 들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차례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이버 수업이 어찌 보면 지치실 수도 있는 과정인데요. 네, 힘내시고, 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5주차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전 배경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5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